2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어떤 키워드가 시장을 관통하고 있을지 오늘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키워드들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들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4개의 키워드 일단 먼저 확인하고 하나씩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이코노미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4개를 저희가 엄선해서 고르고 있잖아요. 오늘도 종목 이야기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수급에서 힌트를 찾아서 역시 시장 진단까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볼까요? 외국인의 연일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물량 자체가 많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단 3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외국인의 수급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함께 따라가 봐도 되는 건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이어서는 오늘 내가 주인공이야 라고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제약바이오가 주인공이 앞으로도 될 수 있을지 주도주가 빈 공간에 계속 치고 나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략도 세워볼 거고요. 그리고 엔터주도 봐야겠죠. 오늘 증권가에서 좀 유난히도 혹평을 좀 하고 있어요. 목표 주가도 줄 하향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럼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도 몇몇이 있거든요. 이들에 대한 전략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한국전력 볼 거예요. 내년을 기대한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나온 상황인데 과연 두 분은 산다 안 산다 어떤 의견일까요? 잠시 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서 힌트를 얻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시죠. 외국인의 연일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요. 김태성 본부장은 외국인의 매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 줄평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IT 성장성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수급과 IT의 성장성 어떤 연관으로 이런 한 줄평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혹은 이제 그들의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가장 먼저 컨택하는 쪽이 결국 반도체 IT,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시아 증시에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환율 시장의 도움도 지금 잘 받쳐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만 향후의 성장성을 고려해봤을 때 엔비디아가 없다 하더라도 글로벌 증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 IT에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매를 가장 먼저 맞았던 쪽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조정이 가장 먼저 났었던 쪽.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제부터는 그때의 단점이 장점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반도체 IT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시장에서 지금 엄청난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섹터 전체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종목에 국한되어 있는 랠리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잘 압축하셔야 될 것 같고,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긴 쪽보다는 반도체 IT는 오히려 시세가 난 쪽, 가는 말에 더 올라타는 그러한 전략으로 이제 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결국에는 IT 반도체를 먼저 사게 되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조정 시에 적극 매수에 대한 조언이 있습니다. 종목도 압축하라고 하셨는데 압축했을 때 그게 김태성 본부장도 반도체다. 그렇죠. 선택과 집중을 잘해보자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럼 김종효 이사의 생각은 어떨까요? 외국인에 이어지는 연일 매수, 김종효 이사의 한 줄평 확인해 볼게요. 반도체에 국한된 매수다. 역시나 반도체에 대한 러브콜을 딱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출연 때도 외국인 매수 중에서도 이 선물 쪽 매수 집중해 볼 필요 있다라고 힌트를 살짝 주셨거든요. 오늘은 물론 선물 매도긴 한데 이번 주에 정말 6천 계약 넘게도 많이들 들어왔었잖아요. 수급에서 힌트 좀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지수를 무너뜨리지 않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지수의 등락을 좌우하고 있는 건 누가 뭐래도 기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로 보여주고 있죠. 그게 어떤 상관관계인지는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기관 매수가 비교적 강하게 들어오는 날은 지수도 오르고 종목도 많이 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관이 팔고 있는 날은 외국인 매수에도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확실한 어떤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수급 주체는 누가 뭐래도 기관, 좀 공격적으로 사는 것은 기관이고요.
외국인은 지금 IT 종목, 특히 대형주 두 종목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신고가를 넘기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진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반도체 매수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좋아 보이지만 외국인들의 연일 순매수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도 확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직 이르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에 실적이 좋아질 만한 업종이 반도체, 그다음에 뭐 한국전력 이 정도를 크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중에서 일부 IT 부품 쪽에 턴어라운드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 정도의 종목을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군들에게는 그렇게 강한 베팅을 하고 있지 않은 않다. 만큼 외국인 매수를 너무 확대 해석하지는 말고 좀 전에 이제 뭐 김태성 본부장 얘기처럼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반도체, 그다음에 지금 확실히 좋아하고 있는 분야 몇 개 없거든요. 네. HBM, 그다음에 뭐 ALD 쪽 몇 가지 확실하게 좀 개선되는 쪽이 반도체 소재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도 개선되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군들 위주의 접근이 전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조금 더 러브콜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뭐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 상황 가운데서 네. 그러면은 믿고 베팅할 곳이 어딘가라고 생각하면 결국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저도 이제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압축 이야기를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 일단 오늘 기준으로 보면 저는 디자인 하우스 쪽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반도체 IT 하면 뭐 선단공정 혹은 후공정 패키징 이쪽이 조금 더 이제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팹리스, 그러니까 설계에서 파운드리, 양산 체제 그 사이에 있는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이 관심, 그러니까 집중도 계속해서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몇 기업이 없어요. 네. 가온칩스 혹은 뭐 이런 기업들, 코아시아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가온칩스 위주로 혹은 AD 테크놀로지처럼 글로벌 기업과 함께 이제 협업하는 위주로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지수의 흔들림에도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어지고 있는 코스피 외국인의 매수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 수 있었고요. 이어서는 저희가 OX 카드를 통해서 산다 안 산다 좀 더 명쾌하게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제약바이오였죠. 오늘장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뭐 비만 치료 관련해서 참 핫했었고 하반기 들어서는 연말 들어서는 유전자 치료 관련주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에요. 과연 제약바이오 큰 그림에서 매력 있을까요? 두 분 팻말 들어주세요. 5의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왜 5일까요? 제약바이오 전체가 다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오늘 핫한 유전자 치료 쪽도 볼만하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일단 제약바이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공략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이제 내용도 어렵잖아요. 제약바이오 기업들 리포트를 보면 다 좋아 보여요. 다 이제 신기술처럼 보이고 다 마치 정말 치료가 잘 될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좀 잡기가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일수록 거래량이 좀 집중이 되는 쪽 그리고 이제 그 거래량이 지속성을 좀 보이는 쪽에 한번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넥신처럼 뭐 임상 데이터 혹은 임상 3상이 완료가 됐다라는 새로운 뉴스로도 작용이 될 수 있는 뉴스이긴 합니다만 네. 수급의 연속성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쪽은 조금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장 친숙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쪽은 셀트리온 혹은 한미그룹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러한 기업들이 먼저 떠오르겠으나 사실 제약바이오 하면 변동성을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보다는 결국에 이제 임상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쪽이 수익률 게임 쪽으로는 더 유리하지만 어느 기업이 언제 어느 시점에 움직일 줄 아무도 모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좀 분출되고 있는 종목에 저는 집중을 하셔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오늘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저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아무래도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쉬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이제 측면 승부로 이제 좀 보고 있어서 만약 다시 한번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회복 시그널을 보이면 제약바이오가 또 잠시 급격하게 쉬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면에서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임상 파이프라인 쪽을 보고 거래량이 동반되는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더 좋겠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김종효 이사도 매수 괜찮겠다라고 보셨거든요.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좀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분야를 꼽는다면 어디가 1등일까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다 사자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고요. 네. 올해 연초부터 제가 제약바이오에서 두 종목을 계속 꼽았던 것은 유한양행과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자, 유한양행은 확실한 어떤 모멘텀이 있었죠. 물론 2년째 끌어온 모멘텀이긴 하지만 이번에 3상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주목했고 그래서 임상 전에 주가가 급등하다가 임상 결과 보고 실망하면서 다시 네. 급락을 했죠. 물론 올라간 만큼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셀트리온도 그 연중 내내 정 반응이 없다가 지금 오히려 시장이 조정받는 구간에서부터 스물스물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이제부터 실적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계속 기대하다가 실적이 나오지 않았던 램시마 SC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뭐 아일리아를 포함한 신규 품목에 대한 확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만 고르던지. 그다음에 아까 저는 뭐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좀 길게 봤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아까 김태성 본부장 얘기처럼 뭐 거래가 집중되는 종목의 어떤 트레이딩 국면도 맞다라고 보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확실한 모멘텀을 싣고 있는 종목을 보던가 아니면 실적이 올라오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네.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실적이 확실히 올라오는 종목이 있는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는 뭐 한미약품, 종군당, 그다음에 뭐 동아 ST 정도가 그래도 내년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개선되고 있고요. 그 종목군들 중에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과거 스테라린 실패의 경험과 속았던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GLP-1과 관련된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는 가장 앞단까지 와 있는 임상 3상을 지금 현재 지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내년에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동아이스티 같은 경우에도 제형 약의 성분은 다르지만 네. 이런 비만과 관련된 쪽에 신약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내년에는 한미약품과 동아이스티 두 종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뭐 대형주, 중소형주, 또 분야도 뭐 탈모, 비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종목이요 한미약품, 종근당, 동아이스티 정도를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키워드 가지고 전략 바로 이어가 볼게요. 엔터주 이야기 해봐야겠죠. 목표가가 줄 하향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 뭐 중국에서의 부진이 가장 큰 악재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발목을 잡길래 목표가가 이렇게 하향이 된 건지 지금 아니면 이럴 때 매수할 기회는 안 될까요? 두 분의 의견 OX카드로 들어볼게요. 들어주세요. 가운데에서 약간 점 보듯이 지금 X 딱 드셨고 김정일 회사님은 O의 의견인데 엇갈렸습니다. 일단 안 산다의 의견부터 볼게요. 사실 JYP는 4분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도 지금 기대되고 있거든요. 숫자가 찍힌다는 건 믿을 만한 종목, 믿을 만한 섹터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 안 사십니까? 이런 일단 거 사야죠. 엔터사들 전체를 보기보다 네. 딱 한 종목만 봅니다. 어떤 JYP 엔터만 저는 현재 가격이라면 충분히 이제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러니까 1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준으로 저는 10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JYP는 여전히 이제 단기 공략은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하이브에 대해서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나오긴 했으나 내용을 보면 나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이제 좋은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 그 이상의 어떤 주가를 올릴 만한 또 퍼포먼스를 좀 보일 만한 이제 이슈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목표가가 조금 이제 답답하게 나온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이제 엔터사들도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연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이 음반을 통한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뭐 하이브도 뭐 SM도 각자의 장점은 있지만 네. 일단 주도 섹터에서 잠시 좀 밀려났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저는 기업을 압축한다라는 의미에서 JYP 엔터만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하이브라든지 SM 주주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이긴 하나 근데 이제 JYP가 가면 같이 갈 겁니다. 네, 그렇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엔터주 전체를 본다면 약간 지금 세모냐, X냐, O냐 약간 고민이 되는데 일단 종목 하나를 선택과 집중한다면 JYP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력이 살아있다. 네.
네, 10만 원 아래에서는 잡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오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고요. 김종현 의사는 고민하지 않고 5의 의견을 들어주셨거든요. 뭐가 매력 포인트인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3분기에 실적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못 갔잖아요. 4분기에 잘 나온다고 또 잘 가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투자 관점에서 약간 고민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의견은 김태성 이사랑 똑같은데 예, 저는 그래도 엔터주 중에 살 게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오를 드는 거니까 의견은 뭐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살 게 있을까요? 역시 저도 JYP입니다. 오, 통일됩니다. JYP 엔터. 근데 JYP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지금 어쨌든 계속 레코드를 쌓아가면서 지금 박진영 PD가 이끌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기업은 단 하나밖에 없다. 즉 한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히트시켜서 글로벌까지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 사람들을 섞어서 우리나라에서 데뷔시켜서 성공시키고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로 데뷔시켜서 성공시키고 미국 사람에서 미국 사람들을 모아서 데뷔시켜서 성공시키는 그 스토리까지 간다면 지금 뭐 스트레이키즈나 돈을 잘 벌고 있는 트와이스의 공연과 음반이 꼭 항상 히트하지 않더라도 여러 주머니에서 돈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 분명히 다른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화돼서 일본과 많이 비슷해졌을 수 있습니다만 과거 우리 음반 시장의 크기와 일본 음반 시장의 크기를 5배 차이로 비교했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커서 일본과 거의 비슷해졌겠지만 예전엔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일본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그 정도의 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성공시킨 것은 우리나라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다라는 것과 새롭게 이제 업력을 쌓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처럼 매번 뭐 음반 몇 장 팔아야 되냐 이것만 보고 있는 상황과는 조금 다른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하이브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비처라고 하는 네. 새로운 미국 프로젝트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던 만큼 크게 터지지는 않고 있는데 그죠? 근데 이제 9월 달에 나온 첫 곡 하나로만 우리가 전부 판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 신규 곡이나 새로운 앨범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보여주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이게 괜찮다면 적은 지금 실적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니까 저는 현재 가격이라면 충분히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때는 스트레이키즈의 음반 판매량 감소가 아니라 비처의 실패라든지 뭐 니지의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됐을 때가 오히려 좀 더 위험이 높아지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터주 전체에 대한 판단이었다기보다는 엔터주 안에서 매수할 종목이 있어서 좋다라는 관점의 5의 의견이셨고요. 역시나 종목은 두 분이 공통됩니다. JYP 엔터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만을 남겨두고 있죠. 내년을 기대하죠. 한국전력 한번 열어볼게요. 오늘 리포트 보니까 규제는 약해져서 좋고 자본은 또 쌓여가서 좋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익 확대까지 기대하고 있는데 장중에 3.8%까지 올랐거든요. 또 오랜만에 주가 상승을 한국전력이 보여주고 있어서 관심 쏠리는데 매수 괜찮을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아직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선이 통일하게 나왔습니다. 이익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데 그 밑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있어요. 올해 3차례나 인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단 소비자인 우리에겐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반가운 아니지만. 소식은 아닐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판가 인상에 따른 매출의 회복은 여전히 뭐 기대해 볼 만하긴 합니다만 이미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 부담 비용 자체가 저는 여전히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한국전력에 대해서 저는 뭐 이 기업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를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 사실 이제 주식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고 팔매에 있어 과연 이 기업이 메리트가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지금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이제 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국전력을 사실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네. 반도체 IT라든지 2차 전지 쉬어갈 때 혹은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비중을 좀 확대할 때 그때 좀 사용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고도 굵게 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금이 있다면 이쪽보다는 다시 그렇죠. 한번 반도체 IT에 네. 대한 좀 시장에서 그래도 주도해줄 앞으로 더 잘 갈 분명 그런 섹터들이 있는데 한국전력은 아직은 그러긴 어렵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김종현 의사도 마찬가지로 안 산다였거든요. 두 분이 오늘 합이 은근히 잘 맞으세요. 볼게요. 왜 안 산다였는지 기관 매수가 참 긍정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핵심 포인트가 뭐냐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정책은 선거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일단 선거 때까지는 뭐 추가 인상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 이후에는 일단 알 수 없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제가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년 초 한 4월, 5월까지 회사채 만기가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의 추가적인 채권 수요에 따라서 회사채 시장이 요동칠 수 있고요. 그러면 전반적인 금융 비용들이 크게 한번 요동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그 요인이 있고 하반기에는 한국전력이 작년에 레고 사태 때 회사채 시장을 전부 쓸어간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전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다른 회사채들은 전부 발행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 1년 돼서 만기가 돌아왔을 때 한국전력은 과연 어느 정도의 그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또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단 말이죠. 상반기, 하반기 모두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적을 볼 때가 아니고 한국전력은 그 늘어난 빚에 대한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내년도의 관건이기 때문에 그 요인을 처리하지 못하면 투자 메리트가 별로 없어 보인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실적보다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크레딧 이슈를 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상반기, 하반기 모두 중요한 크레딧 이슈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도 그거보다 중요도 있게 우리가 체크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다. 역시 김종효 이사의 X 의견 한국전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가 시장에 주요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를 알아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